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만화가지 고민 해결사나 상담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만 드립니다. 그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뿐이면 좀 섭섭해서 매주 사연 하나를 골라 그림으로도 그려드립니다. 그 그림을 매주 금요일 네이버 그라폴리오 스토리픽에서 연재 중입니다. 네이버 그라폴리오와 함께하는 굿 리스너. 안녕하세요. 저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날씨가 좀 아주 조금 선선해졌어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가 좀 달라졌다는 기분이 들어요. 다행입니다. 어쨌건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나 봅니다. 올해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더 심해지면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살아가야죠.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그래도 살아간다. 이 일본 드라마인데 제가 좋아하는 사카모토 유지라는 그 각본가가 극본을 썼어요. 도쿄 러브 스토리라든가 언젠가 이 사랑을 떠올리면 분명 울어버릴 것 같아. 맞나? 예, 라든가 최근에는 문제 있는 레스토랑 등을 썼는데 제목이 아주 좋아요. 그래도 살아간다. 에이타가 나오는데 그래요. 드라마도 좋아요. 사카모토 유지의 드라마는 다 좋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사연을 읽어드리기 전에 광고가 있습니다. 진눈깨비 소년 굿즈가 출시됐습니다. 진소의 일러스트가 그려진 12종의 폰 케이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포스터도 36종이나 출시가 됐습니다. 곧이어 에코백과 엽서집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그래요. 신기한 일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드 프라이데이를 검색하시면 하단한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에 제 굿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스튜디오 썸띵이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스튜디오 썸띵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진눈깨비 소년 하단에도 굿즈의 배너가 걸려 있습니다. 그쪽을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인도에 돌아가기 전에 어디에선가 누군가의 손에 진소 폰 케이스가 들려져 있는 걸 보고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요. 만나면 반가워서 핸드폰 뒤에 사인을 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굿 리스너 26번째, 7번째 아닌가요? 27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사연은 바다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대학에 진학한 후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오던 방송국 부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모든 학교에서 축제를 할 시기인 5월 저희 학교에서도 축제를 열었고 저는 방송국 부원으로서 축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몰려오는 인파로부터 카메라가 올려져 있는 단상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저를 비롯한 방송국 동기들이 카메라를 빙 둘러싸게 되었고 한 친구가 제 곁으로 와 함께 카메라 단상 뒤편에서 카메라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안 직후라 더 두근거렸고 떨렸던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를 쳐다보던 그 친구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마음을 받아줄 용기가 나지 않아 따로 밥 한 번 먹고 친구로 지내게 되었지만 20살 제 첫 썸이라 그날의 공기와 그날 그 친구의 눈빛은 마음에서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 사연을 보내주실 때, 그, 보내주시는 분이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정도만 알려주셔도 큰 도움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바다비님은 여자분 같은데, 남자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 자신을 쳐다보던 친구의 눈빛, 그 어둠 속에서 그 쳐다보던 반짝이는 눈빛을 음, 조금 상상해 봤습니다. 그, 저는 눈이 작아서 제가 누굴 쳐다보면은 그 화가 나서 쳐다보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절대 아니었는데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쟤는 왜 나를 째려보는 걸까? 라는 식이에요. 그래요. 그 친구는 좀 눈이 컸으면 좋았겠네요.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지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보다가 일러가 따뜻하고 예뻐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사진이 남아있지 않아 그림으로 꼭 남기고픈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중2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아빠가 발령이 나셔서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주말에 볼 수 있지만 떨어져 지내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아빠는 지난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게 바쁘신 틈틈이 수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부방에 화이트보드도 갖다 놓고 책상에서 열심히 아빠를 바라보며 공부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나네요. 가끔 졸기도 하고 귀찮아 있던 것들도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빠와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는 모습을 그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빠, 제가 표현도 못하고 애교도 없지만 저는 영원히 아빠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빠 딸 울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참고로 이런 가정을 보면은 저의 가정을 예전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셨어요. 영어 선생님이셨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같이 있었죠.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그 영어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려던 그 당시에 예전에는 리딩 튜터라는 그 독해집이 있었어요. 그 독해집으로 같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빠와 딸의 관계와 아빠와 아들의 관계는 참 그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딸이 없는 거를 늘 좀 섭섭해 하셨는데, 아마도 아들만 있는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좀 딱딱하고 아무래도, 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주말마다 저희 아버지도 다른 곳에 발령을 받으셔서 주말마다 집에 오셨는데, 그, 그런 주말이 별로 저는 달갑지가 않았어요. 오셔서 늘 제 학습지를 검사하시고, 어, 그러셔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오시는 날에는, 늘 밖에서 실컷 놀다가, 늦게 들어오고, 일요일에는 아침 일찍 나가서, 아버지가 가신 후에야, 들어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죄송해요. 가족을 위해서 타지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아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늘 배웅도 안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아무튼 사연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레모나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중2 아들을 둔 엄마예요. 집에서 부르는 별명은 10가지가 넘습니다. 어릴 때는 꼬철, 꼬마 철학자로 가끔 예상치 못한 어른스러운 말로 우리를 놀래켰죠. 우리 집 영웅, 우리 집 레전드, 우리 집 천사인 적도 있었습니다. 모험과 스릴을 좋아하고 용감해서 그런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지금은 우리 집 제임스 딘입니다. 이유 없는 반항. 툭하면 소리를 꽥꽥 지르고 머리는 약 15도 각도로 고정한 채 불만에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죠. 학교에서 벌점을 맞아 오기 일쑤고 교복은 위에만 입거나 밑에만 입거나 뭔가 남과는 다르게 입으려는 것 같아요. 앞머리는 가지런히 이마를 덮습니다. 제가 귀여워서 머리통을 만질라 치면 고함을 지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 집 뿔난 제임스 딘이 걸음마를 시작할 즈음이 생각이 납니다. 이걸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요. 언니가 작은 차를 산 기념으로 한강 둔치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언니와 언니 아들 2명, 저와 제 큰아들과 주인공인 둘째 녀석, 그리고 여동생까지 그 작은 차에 무려 8명이 타고 갔었죠. 둔치에서 음료수를 하나씩 사 먹고 신나게 웃고 떠들고 차로 왔습니다. 그런데 글쎄 갓 돌이 지나 종종종 걸음마를 하는 둘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큰 키 어른과 형들 사이에서 잘 따라오는 줄만 알았던 거죠. 저는 놀라서 오던 길을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둘째는 주차장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우리를 못 보고 직진을 하고 있더군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살며시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두렵고 무서웠지만 아닌 것처럼 어디선가 엄마가 나타나겠지 하는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며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 같으면 주위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 녀석은 울음을 참으면서 침착하고 용감하게 묵묵히 앞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우리 집 천사를 떠올리면서 지금 뿔난 이 녀석을 지켜봐내는 힘을 냅니다. 쭈나, 매일같이 화를 버럭내고 심술을 부려도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살아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가족 사연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뭐랄까, 연인들에 대한 사연들보다 가족들의 이런 소소한 사연을 읽으면 어,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요. 그 예전에 제가 고3 때 다니던 화실에 그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는 춘천에서 화실을 다녔는데 그 친구가 홍천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홍천에서 춘천까지 그때는 그 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한 4, 50분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차로. 그 차로 매일 마중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홍천에는 좀 큰 화실이 없어서 그 홍천에 있는 학생들이 춘천으로 그 매일 버스를 타고 그 화실에 왔었는데 그중 한 명이었는데 그 학생 아버지가 그렇게 매일 차로 그 데리러 왔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참 대단하시다 싶어 언젠가 한번 여쭤봤다고 하는데 그 아주 어렸을 때 그 여자친구가 어렸을 때 한번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하셨더래요. 그 어디 놀러 갔다가 이 아이를 잃어버려서 엄청 큰 상심을 하시고 어쨌든 이제 찾았죠, 아이를. 그 후로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아이를 애지중지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이 사연을 읽으니까 갑자기 그 친구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슬픔은 정말 아, 감히 상상도 못하는 슬픔인 것 같아요. 그 언젠가 TV에서도 봤는데 그 미아가 된 딸 때문에 아 그러니까 한 20 몇 년간을 계속 딸을 찾아 다니는 아버지의 사연을 방송해준 프로그램을 봤어요. 언젠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로 어, 매일 그 쪽지를 만들어서 그 지하철에 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매일매일 그렇게 몇십 년간을 살아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참 가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요. 예쁜 사연에 어, 슬픈 댓글을 달았네요, 제가. 아무튼 예쁜 사연 고맙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이에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은 열혈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머니 요렇게 셋과 함께 사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아버지를 유치원도 가기 전에 일찍 여의고 형제 자매도 없지만 저는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외로울 틈이 별로 없었습니다. 만일 있었다 해도 사랑을 받고 자라니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맴돌더군요. 붉은색으로 꽉 채워지는 느낌으로 삽니다. 항상 제 주변에 계신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전 사랑을 받기만 했지 줘본 적이 많지 않아요. 가족들도 나이가 드시고 병들고 아파하시고
또래 친구들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미래에 대한 고민들로 고심합니다. 항상 받기만 하던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달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던 차에 그 방법을 작가님의 진솔을 통해 알아가는 중입니다. 아, 거창하게 위로랍시고 그 어떤 행위로 그들을 위로할 게 아니구나. 선물 골라주는 남자의 기타 치는 소년 편에서처럼 그저 기다려주는 것, 해나의 가정처럼 여행을 가 담소를 나누는 것. 그래요. 병에 걸려 아프던 어느 남편의 아내가 혹은 어느 딸의 아버지이자 어느 부인의 남편이 원했던 건 남아있는 이의 행복이었습니다. 단지 자신과 끝까지 진심으로 함께 해주는 것. 그런 게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이렇게 글을 줄이셨네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선물 골라주는 남자라는 만화를 구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일까? 저도 친구들의 생일이나 아니면 뭐 기념품 같은 거를 고를 때 늘 뭐 고민하지만 아, 그런 것들 말고 어, 정말 그 사람을 위해 선물이라는 그 의미에 가장 가까운 그런 것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 왜냐면은 그 사람에 대해 일단 잘 알아야 하고 누군가를 잘 안다는 게 어렵잖아요. 과연 잘 안다는 게 뭘까? 그 사람이 좋아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제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좀 음, 어려서부터 그 타인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어, 선물을 할 때에도 제가 좋아하는 걸 고릅니다. 아, 그래서 누군가 이런 걸 참 골라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네요. 아무튼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은 역시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인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번에는 참 오래 한국에 나와 있는데 음, 그럼에도 제가 작업은 친구 작업실에 있는 춘천에서 하고 있어서 본가에 이제 주말에만 잠깐 또 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집에서 하지 왜 거기 춘천에 가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또 제가 본가에 있으면은 엄마가 삼시세끼 절 살찌우기 위해서 계속 뭐 장을 보세요. 뭐 점심에는 뭘 먹을까, 저녁에는 뭘 먹을까,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그 식사 고민하시는 그 모습이 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또 제 뭐야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식사 때를 꼬박꼬박 그렇게 챙겨서 먹는 게 좀 힘들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뭐 한 3, 40분 이렇게 더 하다가 먹을 수도 있고 이런데 집에 있으면 또 그게 안 되니까 리듬이 좀 깨지는 것도 좀 그렇고 무엇보다 집에 있으면 또 고봉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힘들고 해서 주말에만 집에 가는데 또 춘천에 있으면은 또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좀 미안하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한국에 오면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비자를 좀 길게 받았어요. 한 3년짜리를 받아서 음, 또 얼마나 자주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열혈토의 사연을 보시니까 사연을 보니까 저희 집 생각이 또 나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다음은 카페길만에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리혜훈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간호학과에 다니는 여대생입니다. 오늘 그토록 제가 가고 싶어 하던 병원에 최종 합격이 되었습니다. 4년간 한 길만 바라보고 달려온 제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럽더군요. 주변 친구들에게 합격했다고 축하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직 취업 준비 중인 친구들이 대다수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 대신 축하받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이 초심 잃지 않고 좋은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매주 금요일마다 진소 보면서 많은 위로도 받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랄까. 고맙습니다. 제가. 그, 축하드려요. 이렇게 어려울 때, 원하시던 곳에 취업을 하시고, 대단해요. 원하는 곳에 간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못 받은 친구들의 축하를 제가, 아,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저에게 메일을 보내시면, 핸드폰 기종을 알려주시면, 제가 고른 그림으로 핸드폰 케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눈깨비 소년 너무 잘 보고 있는 독자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사연은 저와 제 남편의 이야기인데요. 처음 손잡던 날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서 그림처럼 남아있어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쌀쌀했던 3월에 고백을 받아 교제를 시작했고 봄과 여름을 같이 보내고 지금처럼 여름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처음 손을 잡았습니다. 한강에 놀러 갔을 때였는데 늦여름 오후 사람들도 더워서 많이 산책하러 나오신 것 같더군요. 저희도 한강변을 따라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빠를 잠깐 쳐다보고 웃으며 같이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터질 것 같다는 게 그때 뭔지 알았어요. 심장 소리가 밖에 다 들릴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의 더운 공기와 저녁 노을, 같이 걷던 길이 아직도 생생한데 시간이 지나 저와 오빠는 애기 둘 부모가 되었네요.
둘 다 배도 나오고 아줌마 아저씨가 되었지만 손잡을 때마다 아직도 좋고 아직도 설렐 때가 있어요. 저의 기억을 그림으로 남겨주시면 오랫동안 잘 간직하고 싶고 좀 더 크면 우리 애기들한테도 보여주고 싶네요.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림은 좀 만화처럼 컷을 나눠서 손을 잡는 장면을 연출해 봤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연 고맙고요. 그 그림이 필요하시면은 프린트를 할 계획이시라면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원본 파일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원본 파일로 프린트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화질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벌써 내일이면 금요일이네요. 오늘의 진소도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 춘천 하늘은 구름이 잔뜩 꼈어요. 지금 에어컨도 끄고 선풍기도 없는 방인데 제가 녹음을 하느라고 친구 작업실에서 벗어나서 침실 쪽에 와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크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내내 이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굿나잇 혹은 굿모닝.